이번 주 뉴욕 증시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물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여기에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투자 심리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매 판매와 같은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소매,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미국 시장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긍정적인 지표의 개선이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 거래액이 하루치 평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순환매 속에서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순환매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동학개미들 최근에는 이제 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무모하다는 평가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하락하는 장세가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일단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면 지수를 방어하는 쪽은 개미들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시장을 증권사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또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자, 월요일이라는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도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난 주말에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계속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이냐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그 부분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이제 2차 폭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시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꼭 증시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자, 이번 주 해외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좀 보게 되면 2차 유행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감염증에 대한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봉쇄나 이런 것들은 없다. 추가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일단 뭐 백악관 쪽에서는 경제 봉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1차 확산 때보다 2차 확산이 더 무서울 리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 경제 재개가 일어나고 나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 맞닥뜨려지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1차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이제 다시 경제적인 어떤 그 침체로 들어가서 시장이 하락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방 쪽보다는 여전히 좀 시장을 관망하거나 아니면 상방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시장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들이 이제 경제지표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경제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이
조금 굵직하면서도 기대감을 좀 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5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해서 7.9%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16% 정도 줄었던 그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월달 지표가 4월에 비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모두 다 급감세를 보였었던 4월에 비해서 5월에는 전부 다 상승세로 전환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전망치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32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뭐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실업자, 즉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확대했다는 얘기고요.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된 사람들, 즉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될 테고요. 소비도 같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경제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라면 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새로운 경제 지표들 한번 쭉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6월달 15일이죠. 오늘은 이제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제조업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차지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지표상에서는 조금 우위,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6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월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협회의 주택가격지수, 그 다음에 기업 재고지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요일, 즉 주 초반에 기대감과 변동성이 같이 몰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에는 이제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특별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전날에는 상원, 그 다음에 17일에는 하원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날 일단 할 얘기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17일날 발표하는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18일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다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냐, 아니면 더 긍정적이 될 것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19일날 1분기 경상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개선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 상황들 살펴보시면 주 초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 후반까지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얼마만큼 제 몫을 해줄 것이냐, 얼마만큼 상승을 이끌어줄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포인트라고 할 것도 없고요. 경제 지표 상황만 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2차 확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이 녹여줄 것이냐,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좀 보이면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게 된다면 다시 주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시황적인 부분에서는요, 부정적인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를 하고 덜 오른 주식, 이제 올라갈 주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외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 조정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된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보시면은요, 이제 그 순환매, 손바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3조 원이랍니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샀다 팔았다. 이 기업에 들어가서 수익 내고 팔아가지고 다시 저 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순환매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증권사들이 돈 버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증시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들은 고객을 잡기 위한 그런 고객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좀 퍼붓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볼만한 것은 이겁니다.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 기관의 자금이든 외국인의 자금이든 개인의 자금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거, 즉 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는 매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순환매로 돌아가든 아니면 저점 매수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어느 시장의 어느 한쪽 편에서는 매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6월 달처럼 이렇게 그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고 이 거래액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게 답답한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이 커졌을 때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 넘쳐 흐르는 자금들 때문에 이런 높은 수준의 거래 대금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유례없는 수준의 통화정책 이런 것들로 막대하게 돈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쪽에도 들어가는 돈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가 다시 4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시중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뭐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좀 거시기 한데, 네. 대출 금리는 지금 낮추지 않고 예금만 낮추잖아요. 그래서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꼭 이럴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예금 금리 같은 거 급하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서서히 내리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뭐 예적금을 가지고서 무언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뭐 1년 넣어봤자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의 화랑장세일 경우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종목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1%, 2%에 그칠 만한 수익률이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는 1% 수익률, 2% 수익률 내려고 들어오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배당주에 투자만 하시더라도 시세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까지 같이 챙기게 되시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주식 투자가 이 재산을 불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죠. 돈이 더 많아가지고 뭐 건물을 몇 개씩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소규모 자금이 됐든 대규모 자금이 됐든 자금들이 많이 뭉쳐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세도 같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겁없는 동학개미 쌍바닥이든 아니든 떨어지면 살 것이다. 네,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각오한 게 좀 있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싸다. 왜? 어차피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장중 4%대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오케이, 좋았어. 더 사야 되겠다. 더 싸구나. 이런 거.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두 번째 바닥이 올 것이다. 즉 더블 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3월 19일이었죠. 그 시기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또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커질 때, 증시가 더 하락했을 때, 많이 빠졌을 때 더 많이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거래일 잘 보시면은요, 3월 19일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었던 그 장세 속에서 개인들은 한결같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9개 정도에 이르는 그런 하락 장세 속에서 무려
18일간 매수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동향을 쭉 살펴보게 되시면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매수의 유입을 통해서 상승세가 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서 더 많이 사고요. 어쭈 더 빠졌어? 내가 더 살게. 어쭈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해? 그럼 내가 더 살게. 이런 식의 자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들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들 자금은 어디서든 나옵니다. 뭐 빚을 내서든 아니면 숨겨놓은 꽁짓돈이든 뭐 다 꺼내가지고 지금 매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죠. 사실 기회는 기회죠. 시장이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된다라면 지금도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적립식이 됐든 아니면은 한 방에 몰빵을 치든 뭐 신용을 쓰든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금융투자, 여기서 이제 수석 에코노미스트로 있는 분이 무슨 얘기 했냐면, 역사적으로 봉우리 하나만 만드는 폭락은 없었다. 쌍봉 이후 하락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이다. 하락은 경제가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선방향으로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고, 근데 경제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차 나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진정한 폭락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면은 그럴싸하죠. 근데 이것도 반박을 조금 해본다라면은요,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지표라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항상 이 시황이나 뉴스를 볼 때 객관적인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뭐 당연히 1분기 때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뭐 경제다 봉사가 됐고 막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지표들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매, 판매, 소비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나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 더 나빠야지만이 주가가 더블 딥이라든지 뭔가 나와야지 될 텐데 지난번보다는 괜찮아. 다만 상승속도가 조금 둔화됐어. 이런 정도 가지고서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요, 이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나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다음에 다시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경제지표가 개선된 모습이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때려치게 되면은, 몰아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제는 0이었는데 오늘은 1이야. 다음 달은 2래. 그 다음 달은 5가 된대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단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자리를 찾게 됐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경제가 좋아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하락에 대한 이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기우에 지나지 않나 생각되고요. 약간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봉우리 하나만 만드는 폭락은 없었다. 쌍봉 이후에 하락한다. 물론 쌍봉이라는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강하고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나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때도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에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박했었던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경제 환경이 좋아지는데 더블딥이 도대체 어떻게 올 건데, 이거였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랬지 저랬지 막 그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보시면 객관적인 지표가 그냥 딱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상황을 볼 때 이게 주관적인 의견인지 객관적인 의견인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표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어차피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질 거라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네, 뉴욕 증시 이번 주 장세 약간은 이제 불안감을 갖고 출발을 할 겁니다.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개선되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질비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거래액, 일평균 거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도 계속 추가적인 자금들이 더 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동학개미들은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동학개미들의 그 포지션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인버스 쪽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그 좀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러 있는 관점들이 나쁘지 않고요. 3월 19일부터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 매수세는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포인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매도 했는데 팔아버리고 난 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이것이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손절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꼭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인간 지표인가? 난 주식을 사면 내려가요. 뭐 이런 부분들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원칙에 의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닐 것 같다 생각해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부분들을 또 따라가서 내가 의견을 번복하게 되면 나중에 나의 의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매도 또는 매수를 했다라면 후회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 매매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수를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미련을 가지고서 에이 저거 올라가는데 이대로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나중에 진짜 큰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힘찬, 희망찬 그런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아주 깔끔하게, 화끈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반드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